연맹국가 야마타이국의 출현. 기원 후 200년부터 300년경. 기원 후 200년 무렵 수많은 성읍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합 집산을 계속하는 가운데 규슈 지방에는 30개국의 수장들이 연맹을 맺어 야마타이국을 세우고 히미코 여왕을 맹주로 삼았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도 거대한 연맹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반도 북부에서도 부여 고구려 등이 연맹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임. 이때 연맹의 군주로 여왕을 추대한 것은 당시 일본 사회가 농경 사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배자는 가능하면 천재지변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맡아야만 했다. 그런 면에서 무당 출신의 히미코 여왕이 제격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무당인 히미코는 여느 군주처럼 강력한 전제 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점이 불만이었던 히미코 여왕은 중국의 책봉을 받아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었으니 기원 후 239년경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게 된다. 당시 중국은 위초고 삼국시대가 전개되었을 때였다. 야마타이국 사신의 사행길을 보여준다. 폐하, 저는 외국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공물을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시고 우리 여왕께 책봉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응? 외국? 외국이면 만리나 떨어진 변방 아님? 하하하, 그 먼 곳에까지 우리나라 소문이 난 건가? 당시 위나라 황제는 무척이나 흡족했다고 한다. 삼국이 치열한 국력 경쟁을 펼치고 있을 때였으니 머나먼 변방의 사신까지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것은 위나라가 중국의 정통임을 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겠는가. 때문에 당시 외국 사신은 사만 출신의 사신들보다 더 큰 우대를 받았다고 한다. 안와, 내가 저 촌뜨기보다 찬밥 신세라니. 그런데 당시 야마타이국이 중국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히미코 여왕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히미코, 에헴, 그만큼 선진 문명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외국 사신이 위나라 황제에게 받아온 청동 거울과 금 도장. 사실 당시 일본은 철기 시대였다지만 무늬만 그랬을 뿐 철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쇳덩어리를 전적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변환의 수출품 덩이쇠. 당시만 해도 일본 열도에서 철은 채굴할 수 없는 자원이었고 6세기 이후에야 겨우 철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가야의 철 생산을 보여준다. 때문에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야말로 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또 철을 얻어야만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니 그만큼 한반도와의 교역은 국가적인 중대사였다. 아래는 6세기 무렵 중국 양나라의 화공이 그린 일본 사신의 모습이다. 일본 사신 외에도 12개국의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사진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사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본 사신의 그림은 상상도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신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나라의 화공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사를 참고로 그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사실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도 야유인들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는